다음 주 수요일부터 정규 수업 있을 거고요. 정규 수업 강의실 아직 안 나왔어요. 강의실 나오는 대로 선생님 말할 땐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강의실 나오는 대로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요. 선생님 말할 땐 말하지 말라고요.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도 선생님이 말하고 있을 땐 참으세요. 선생님이 발언 기회를 따로 드릴 테니까 그때 하든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고 다음 주 두 번, 다다음 주 두 번 하면 진도가 종료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3학년이니까 한 달 정도 대수죠. 대수 나가고 나서 시험 대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오늘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주말에 100분 테스트 이번 주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있으니까 나오셔야 되고요. 그 외에 과제 못한 것들 있죠? 오늘 하는 데까지 다 하고 못하면 다음 수요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요일 날부터는 밤 10시에 끝날 거예요. 10시에 끝났는데 과제 안 돼 있으면 10시 끝나고 남아서 하고 갑니다. 11시 반까지 하고 가요. 그러니까 과제 해오세요. 그리고 우리 수토반이죠? 토요일 날 역시 과제 못해 있으면 끝나고 남아서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다 해오셔야 됩니다. 토요일에 무조건 끝나고. 네? 끝나고. 뭘 끝나고요? 다음 주에 토요일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무조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일요일 날 해도 되고요. 원하면 일요일 날도 나오셔도 돼요.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업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럼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톡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업에 관련 질문 있습니까? 한개 추가된 건 뭐예요? 개인 체킹 시간입니다. 체킹 시간, 숙제 고치는 시간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시험 보고 2시간 동안 고쳤잖아요. 맞아. 오답. 아, 일일 테스트 오답요사요? 네, 맞네요. 그거를 약간 하기도 합니다. 일일 테스트 오답요사도 있네요.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매일매일 못했는데 학교 중에는 일일 테스트 오답요사를 오답 끝나고 바로 합니다. 그날 거를. 그래서 숙제로는 안 나가요. 뭐 못하면 숙제이긴 하지만. 자, 더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그럼 이따 오후 5시에 응모권 추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가서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이면 끝나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줍니다.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고요. 학생이 없으면 나중에 따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수상하게 되면 담임상 빼고 다른 거를 수상하게 되면 담당 선생님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등을 하죠? 그럼 1등 상품을 들고 여러분이니까 담임이 나랑 같이 해서 이러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어디 있냐면요. 저기 정수기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그 사진들이에요. 불가실 때 사람들이 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등하고 뭐였더라? 효도상인가? 그거 하면은 그렇게 하고 담임상은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담임상은 주시는 분이요? 아니요. 안 찍는다고요. 담임상은 안 찍습니다. 뭐야 그럼 3명밖에 됐죠? 자, 그렇게 되니까 남아서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냐? 자, 질문 없으시면 진도 나가도록,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자, 수업 나가겠습니다. 오늘 과제, 오늘 금요일이죠. 257번에서 268번까지가 이번 숙제였었습니다. 이번이 넘어와요. 자, 257에서 268번까지였고요. 역시 최대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7번부터 보죠. 집합 x에 대하여 두 함수, f함수는 정의역 x고 공역도 x라고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고요. g도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랍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f랑 g가 모두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가 뭐죠? 이거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죠. 보셨어요? 하나로 가. 결과물이 하나 나오는 거죠. 모두 같은 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값에 관계없이 결과물이 일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건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f함수인데 상수함수예요. 그럼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종류가 3개 있습니다. 모두 1을 가거나 모두 2를 가거나 모두 3을 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3개 중에 하나 2에 모두 간다고 가정할게요.
다음에 G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역시 상수함수라고 그랬어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네, 모두 3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문제에서는 G 합성 F예요. G 합성 F면 F의 결과물을 다시 G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F에 1을 집어넣어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F1 되죠? 그럼 그걸 다시 G에다 집어넣으면 3이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2 나오죠? 그걸 다시 G에다 집어넣으면 3이 나오죠. 3을 집어넣어요. 역시 그럼 2가 나오고 2를 다시 집어넣으면 3이 나오죠. 그럼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모두 3이 나오네요. 케이스를 바꾼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있어 보이게 하면요. fx는 무조건 어떤 c 값이 나오죠. 근데 gc는 세 개 중에 c가 무엇이든지 늘 같은 값을 가리킬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값에 관계없이 늘 같은 값이 나오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합성 G에 역함수가 존재하면, 아이고, 역함수 이야기가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역함수 오늘 해야 이거는 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합성 F가 항등. 항등함수가 뭐죠? 그대로.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G합성 F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G합성 F니까 fx의 결과물을 G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에 1을 집어넣으면 F1, G는 1이 나오고요. 1 넣는데 1 나오는 거죠. F2, G는 2 나오고요. F3, G는 3 나온다고요. 됐죠? 이런 구조라고요. 그랬을 때 F나 G 중 어느 하나, F 또는 G 중 어느 하나는 항등함수다라고 했는데 그럼 항등함수가 아닌데 결과물 합성의 항등함수를 만드는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1, 2, 3인데 1이 어디를 가리켰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굴 가리켜야 된다고요? 1을 가리켜야 된다고요. 근데 항등함수가 아니어야 돼요. 항등함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1이 1을 가리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럼 1이 2를 가리켜요. 근데 2가 1을 가리키면 1을 넣는데 결국 1이 나오는 거죠. 2가 3을 가리켜요. 근데 3이 2를 가리키면 결국엔 되는 거죠. 3이 1을 가리키고 1이 3을 가리킨다면 결국 3 넣었을 때 3 나오죠. F 항등함수인가요? G 항등함수인가요? 네, 항등함수 아닌데도 성립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등함수이다. 틀렸습니다. 항등함수 아닌 두 개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컨주로. 그냥 말했다. 기억 들었는데. 기억하고 디귿은 틀렸네요. 네. 그 역함수 이야기는 오늘 이따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258번 보죠. 1, 2, 3, 4, 5가 x인데 x에서 x로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습니다. 함수 f가 다음처럼 정의가 된다라고 나왔고요. 두 함수의 합성을 했는데 뭐예요? 합성 연산을 중심으로 앞뒤의 위치를 바꿨는데 같다고요. 뭐죠? 뭐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연산을 중심으로 앞뒤의 위치를 바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예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특수하게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G5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G3이 2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G3이 2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왼쪽 친구를 놓고 보면 GX의 결과물을 F에다 집어넣은 친구랑 오른쪽으로 놓고 보면 FX의 결과물을 G에다 집어넣은 친구가 같다고요. 됐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랑 F는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형태를 활용하기 위해 이걸 G3으로 만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걸 G3으로 만들면 됩니다. G가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GX 요거를 G3으로 만들 거예요. 즉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3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X에 3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3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FG3 이렇게요. 이걸 활용하려고 일부러 형태를 맞춘 겁니다. GF3이 됩니다. 자, G3은 얼마라고요? 2예요. F2는 얼마예요? 4네요. 는
F3은 얼마입니까? 5네요. G5가 4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요. 누구를? 옆에다 적어야죠. GFX를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G3으로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3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fx가 3이 되려면, 즉 결과물이 3이 되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1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x가 얼마? 1을 넣는 겁니다. 그럼 fg1이 되겠죠? 는 gf1이에요. f1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이걸 의도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g3이 얼마라고요?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F 땡땡땡 했는데 결과물이 2가 나왔어요. F에 집어넣어서 2가 나오는 친구는 얼마죠? 5죠. 5죠? 그럼 우리 G1이 얼마라는 사실이 있어요?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뭐 물어보고 있어요? G5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남은 친구들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와. 됐죠? 이거 나왔으니까 아까 전처럼 이걸 1로 만드는 거예요. X에 얼마 집어넣는 거예요? 1 집어넣는 거죠. X에 1 집어넣는 거 여기 있대요. 그럼 됐고요. 5잖아요. G1이잖아요. 그럼 이번엔 이걸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넣고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아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몸이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방학 마지막 날이니까 끝까지 해야죠. 네, 선생님이 쉬면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쉬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이라뇨. 우리 아직 방학 프로그램만 마지막이지 진도는 한참 많이 남았어요. 프로그램 개 많이 남았습니다. 3단원의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안 되게 남았어요. 이제 329번까지. 네,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아직 많습니다. 학교 개학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진짜 시간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안 됩니다. 자, 259번이요. 두 함수가 이렇게로 정의된대요. 그러면 넣어서 물론 함수가 뭔지 찾으셔도 되겠는데 G형을 찾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에요. GX가 뭔지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럼 얘를 얼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X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 넣으면 됩니다. 그죠? 성립한대니까요. 그럼 G형은 뭐랑 똑같냐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G가 아니죠. F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1과 똑같습니다. F-1는 여기다 많이 집어넣으면 되죠. 문제에서 함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함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직접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무슨 파트죠? 함수의 합성이죠. 근데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이게 사실 합성한 거죠. x 플러스 1을 hx라고 놓으면 g 합성 h가 이거를 h1, h2x로 놓는다면 이거는 fh2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합성하고 치환은 같은 개념입니다. 됐죠?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잠은 이따 밤에 가서 밤에 선생님 말 그렇게 하지 말랬죠. 선생님이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됐습니다. 선생님은 틀릴 리 없어요. 이 수업에서만큼은 선생님이 틀릴 리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틀릴 수 있지만 수업에선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끝. 자, 261번입니다. FGH에 대해서 F합성 GX는 X-2, HX는 AX 플러스 4인데 이렇게 친구를 3X 플러스 2B라고 했대요. 근데 연산 한 개 있죠? 합성이라는 한 개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합의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이런 형태를 활용하기 위해 얘를 결합을 풀고 F합성, G합성, H로 생각한 다음에 이거부터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럼 이건 HX의 결과물을 누구의 F합성 G에다 다시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반응은 아니네요. 자, HX 뭐예요? AX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FGX는 들어온 친구의 2를 빼서 내보내요.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HX가 들어왔죠. HX에 2를 빼서 내보내는 게 HX의 결과물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F 합성 G에다가 집어넣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결합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건데
ax 플러스 2죠. 근데 그게 3x 플러스 2b래요. 문제에서. a는 3, b는 1이 되겠죠. 왜? 갑자기 되게 빨리 나와서.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무엇을 활용했다고요? 결합 법칙을 활용한 겁니다. 결합의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3. a는 3이죠. 두 개가 같은 식이니까요. 같은 식이니까요. 네? 렌즈 안 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왜 그랬어요? 안경 껴요, 그러면. 안경이 없어요. 저런, 스노프 뺏어서. 네? 렌즈가 없으니까. 근데 왜 안 했어요? 또못 잡. 그래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군요. 선생님도 안경 안 쓰고 렌즈도 안 꼈잖아요. 시간 몇 시에? 맞아요. 선생님 시력이 좋으니까요. 선생님 2m 30입니다. 시력이 밑에 됐죠? 자, 시력 다음에 263번 보겠습니다. 263번. fx는 x-1인데 겁나 많이 합성해서 a를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대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들어온 친구에 1을 빼서 내보내요. 그러면 fa는 a-1이고요. 그걸 다시 f에다 집어넣으면 a-1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a-2죠. 그걸 다시 f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a-3이죠. 3이죠. 그럼 10개를 다 하지 말고요. 규칙성을 추론해내는 겁니다. f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마이너스 1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문제의 밑줄 그은 부분에 f의 개수는 10개라고 했으니까 사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10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이라고요. a는 11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이유는 없어요. 문제에서 그렇다니까 그 규칙성 찾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몇 번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네, 몇 번 직접 해봐서 규칙성을 추론하는 겁니다. 265번 개 어렵죠? 이따가 할 겁니다. 267번 본 다음에 265번으로 돌아갈게요. 자, 다음 그림에 fx와 y는 x의 그래프다. y는 x 또 나왔어요. y는 x의 특징은 x좌표랑 y좌표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f4분의 1을 다시 f에 집어넣고 결과물을 또 f에 집어넣으래요. 연속적으로 하는 거죠? 자, 4분의 1 여기 있습니다. 4분의 1을 함수에 집어넣으라고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요? b가 나오죠. 그래서 f4분의 1은 b입니다. 근데 그 b를 다시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x값이 b인 점이 필요하죠? x값이 b인 점은 y는 x 위에 y값이 b니까 x값도 b가 되죠. 그걸 다시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c가 되고요. 그걸 함수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니까 다시 x랑 y가 같은 이 점을 찾아서 여기가 c고요. 집어넣으면 d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수의 값은 d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65번 보세요. 정석적인 형태로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조금 빡센 형태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을 사실은 결국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설명을 했더니 태반이 이해를 못합니다. 약간 빡대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 식으로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식으로 접근하는 건 무조건 풀려요. 근데 식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F합성 fx를 하는 거고요. fx를 직접 식으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 fx는 세 구간으로 나눠지네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나 1일 때는 누가 가져가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끊어져 있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죠?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y는 여기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만 적어주면 됩니다. 의미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서 200만 가져오세요. 그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간단해 보니까 여기 하죠. x가 1보다 클 때는 1. y는 1이죠. 여기 1, 마이너스 여기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직선이잖아요. 이것식 자체가 이따 적겠지만 y는 x죠. 그러니까 y는 1입니다. 자, 그러면 y는 1이니까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0,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가 되죠. 됐죠? 자, 쓰던 거 잠시만 멈추고 봐주세요. 처음 하면 좀 따라오길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f 합성 fx고요. 이건 치환의 의미로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식에 x 자리에 fx를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x 자리에 fx를 넣자고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1, fx 1, f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fx가 1보다 클 때, 이거예요. 그럼 x의 범위가 아니고 fx의 범위죠. 그리고 식이 아니고 fx라는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 쪼개야 됩니다. 자, 그럼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냐면 그래프 해석이죠. 어떻게 해석돼요? 이렇게 해석되죠. 는 y 해서 y는 fx 그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순간을 찾는 겁니다. 자, 이게 y는 fx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할 거예요. y는 fx 그림 저기 있죠. 저 그래프의 y 값이 1보다 큰 순간이요. 1이 여기 있죠. 1보다 큰 부분을 만들어주는 친구 있나요? 없죠. 그럼 이것도 없으니까 x값이, 이걸 만족시켜주는 x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요. y는 f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것. 어떤 영역인가요? 얘죠? 얘죠? 그걸 만들어내는 x의 범위는 뭐냐고요. 저 그래프를 그려내주는 x의 범위 뭐예요? 모든 실수죠. 그럼 이거 못 가져오죠? 가져올 x가 없으니까 이것도 못 가져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냥 fx를 가져오면 되네요. 그럼 사실 f 합성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라고요. 쟤랑 그림이 똑같다고. 됐습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저거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됐나요? 적으세요. 어렸더니 친구가 동갑입니다. 수의사예요. 그 친구가 나랑 이야기 막 웃더니 교실 한 구석에 급훈을 적어 놓으래요. 4대 금지. 4대 금지.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진짜. 세 번째, 시발.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이거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응? 아니 진짜 약간 이렇게. 저게 이제 가짜 진짜에 뭐 진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도 진짜 아니다 맞다가 아니고 약간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야기의 시작을 할 때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하는 친구들이죠. 부정적인 진짜랑 왜는 아닌데. 네거티브한 형태의 이야기의 시작에 어두가 다 이거잖아요. 아니, 또 봐봐 또 왜요 나죠. 호기심. 진짜는 왜요? 진짜는. 그런데 진짜도 맞네. 이거 맞아? 진짜 맞아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진짜 맞아? 선생님이 왜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너희 어이가 박살났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니 또 아니를 몇 번을 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것. 어이가 박살나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책을 좀 읽으세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쓸 수 있는 단어, 쓰는 단어가 한 50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만화책 공부 배웠어요. 만화책 읽는 거 안 읽는 것보다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읽는 것보다 뭐라도 읽는 게 훨씬 좋고 읽을 거면 조금 더 양질의 책을 읽으면 좋은데
어차피 만화책 보지 말라 그러면 아예 책을 안 볼 거기 때문에 만화책이라도 보는 게 좋습니다. Y책 내용 다. 그게 무슨 만화책이에요? 그럼 교양도서죠. Y 정도면. 교양. 교양도서인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뿐인 약간 거죠. 소설도 그런 좋은 거죠. 맞아요. 소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양판소라고 부르는 소설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소설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글을 봤을 때 이거 글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정제된 글을 읽어봐야. 그래야 여러분이 언어를 구사해도 조금 더 격식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동화책밖에 없어. 언제? 동화책도 몇 살? 좋아요. 동화책도 좋습니다.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거 한창 많이 유행했었죠. 동화책도 내용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뭔 내용이었지? 여기서 오디세이. 똥 싼 사람을 찾아다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를 수식으로 말고요. 수식으로 말고 무엇으로 그리는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림을 그려서 계략적인 형태로 그리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숙달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F 합성 fx였었죠? 그럼 이건 fx입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 이 fx가 전체 친구에서는 정의역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안에 들어온 친구니까요. 그럼 이 친구, 들어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작동을 할까를 하려면 얘의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fx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야겠죠.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냐고요. 그게 사실은 전체에 들어오는 값이니까요. 와. 그죠? 그러면 이거의 결과라는 건 다시 말하면 치역이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안에 있는 친구의 치역이 결국 밖에 있는 친구의 정의역이 된다고요.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100%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특이하게도 안에 있는 친구와 밖에 있는 친구가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따가 두 번째 거 해드리면 그래도 어려워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친구의 결과물을 이 친구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결과물, 나온 y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다시 함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 함수가 지금은 같은 친구라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라고요. 그럼 지금 이 친구는 f 합성 fx를 그려내려고 필요한 친구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fx가 사실은 정의역이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 정의역에 대해 해당하는 친구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돼서 자 보세요. 뭔가 그래프에 변화가 생기는 친구들 중심으로 쪼갤 겁니다. 쪼개서요. 1보다 큰 값이 들어와요. 어디에요? 안에 있는 요 x예요. 1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계속 1이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에 1이 나온다고요. 그럼 1에 해당하는 결과물은 뭐예요? 1이죠. 그럼 보세요. 최종적으로 안에 있는 이 x가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중간 과정에 1이 나와서 그 1이 다시 결과물 1만 가집니다.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점으로 계속 나오니까 x가 움직여도 결과물은 1, 1, 1, 1, 1, 1, 1,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거의 사실 정의역은 안에 있는 요 x잖아요. 그럼 저 그림을 그릴 거예요. x에 대해서요. 여기는 fx고 여기는 x인 겁니다. 그럼 x가 1보다 큰 수가 나오면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고요? 계속 1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결과물이 마일이 나오죠. 그럼 지금 얘가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마일이 나오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보세요. 이 친구의 x값이 마일보다 작은 값들이 찍히면 얘는 마일이 나오고요. 계속 변함없이. 마일이 나오면 f 마일이니까 f 마일은 늘 얼마예요? 마일이죠.
그러면 여기는 마일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x값이 저쪽으로 할 때 마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 여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해요. 누가요? x가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할 때 x는 마일에서 1까지 변하네요. x가 아니고 y고요. fx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변해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갈 때 이 친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얘잖아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한다고. 그럼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이 모양이요. 뭐에 대해서요? 이 친구에 대해서요. 이 친구에 대해서. 누구? x가 마일부터 1까지 변하는 친구에 대해. x가 마일부터 1까지 변하는 친구에 대해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와. 왜 채웠지? 됐나요? 네. 그렇죠. 이건 좀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따가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같은 함수를 취급하는 거라서, 그리고 그래프 모양 자체가 조금 해석하기 좋지 않은 형태라 그래요. 이상하죠? 근데 fx가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기다. 왜? 아, 이어지죠? 왜요? 자, 봐요. x가 1, 2, 3, 4가 돼요. 그럼 이 그래프에 1, 2, 3, 4에 대해 F1은 얼마예요? 1이죠. F2도 얼마예요? 1이죠. F3은 얼마예요? 1. F4는 1이죠. 그럼 얘의 값이 계속 1일 때의 값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우와? 근데 왜 저기가 있어요? 옆에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2, 3, 4를 퍼져야 되는데 fx가 2, 3, 4를 퍼질 수가 없어요. 아니요. 지금 그림은 가로축이 fx고 얘의 그림은 가로축이 x예요. 다르잖아요. 근데 왜 저건 옆에가 있어요? 옆에가 있잖아. 나 지금 질문도 이해 못하겠어. 어떡해? fx가 1보다 아니, fx가 1보다 커질 수 없는데 저기가 2라고 치면 옆으로 쭉 녹여진 거 아니야? 왜 지워요? 이렇게 하면 이해됩니까? 아니, 근데 말고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는데 FT... 되나요? 여기까지? 네.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유나? FT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로축을 T라고 놓고 세로축을 FT라고 놓고 FT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왜? 아니요. 선생님 말하는 걸 따라오세요. 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가로축 T고 세로축 FT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겠습니까? 저 식의 변수의 X자리에 T를 썼을 뿐이에요.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렇죠? 네. 그럼 T자리에 fx를 적는다고 하면 모양 자체는 이렇게 생긴 걸 알겠나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기에 fx가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까지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가 없잖아요. 라는 건데 그건 이미 합성을 한 거잖아요. 얘의 결과물을 반영했기 때문이잖아요. 반영해서 그리는 건 최종 여기에 그렸잖아요. 아, 가로축을 뭘로 바꿔서요? x로 바꿔서요. fx가 아니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겁니다. 여자가 질문대로 헷갈리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 드린 게 같은 함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개빡센 거예요. 게으렵네. 자, 그럼 266번을 볼게요. 물론 여기는 식이 나와 있어요.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식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림으로 좀 그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봅시다. fx 그림은 y는 0이에요. y는 0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랍니다. 그러면 색을 넣어서 좀 그리면요. y는 0인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gx 그림은 1이에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이게 y는 fx예요. 그 다음에 y는 gx 그림을 그려보죠. y는 gx 그림. 아래로 볼록하네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3이네요. 그러면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조금 위에 있네요. 2분의 1, 4분의 3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입니다. 됐죠? 이게 y는 gx예요. 자, 근데 합성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합성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를 구하시고 그 결과물을 g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지금 아까 전처럼 이야기하면 현재 이 그림은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gx였잖아요. 그걸 x자리에 뭐를 집어넣자고요? fx를 집어넣을 거라고요. fx를 집어넣을 거라고요. 오. 됐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럼 fx에 변화가 생기는 걸 중심으로 기술을 하면 fx는 1을 중심으로 변화가 생기죠. 네. 우리 지금 최종적으로 그리려는 그래프는 가로축이 x, fx 아니에요. x고 세로축이 g 합성 fx인 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x값이 1보다 클 때 이야기하는 거죠. x값이 1보다 큰 친구들이 나오면 그때의 결과물은 첫 번째 fx는 0000이죠.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값은 0에 해당하는 1만 결과물로 계속 나올 거라고요. 네. 변화가 없으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1만 계속 나오니까 1 넣었을 때 1보다 큰 걸 넣기 시작하면 결과물은 무조건 1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1을 가져왔죠? 그럼 우리도 1은 가져와야겠네요. 1일 때의 결과물. 됐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방향으로 가면 x가 1보다 작은 방향으로 가면 y값이 계속 뭐예요? 1이죠. y값이 계속 1이네요. 그러면 얘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의 값을 계속 내준다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1입니다. 그러면 얘는 1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안 가져갔는데 아까 색칠이 돼버렸죠. 그럼 그냥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1보다 작을 때 값이 1에서 시작해서 뒤쪽으로 하면서 커져요. 1에서 시작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네. 그러면 얘는 결과물이 1에서 시작해서 커지고 있죠. 네. 1에서 시작해서 얘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겨요? 곡선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죠. 그럼 우리 처음에 x값이 1보다 작을 때 결국 곡선으로 쭉 올라가는 구조가 나옵니다. 뒤로 가면 곡선으로 쭉 올라가는 구조가 나온다고요. 뭐예요?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 어렵죠? 아직까지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렵죠? 중간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머리 안 들어오네. 이걸 진짜 발명한 사람들 진짜 개똑똑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드릴 거고요. 이건 세 번째. 고등학생들이라면 인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요. 자, 요걸로는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fx의 결과물에 g를 합성할 겁니다. 근데 직선으로 좀 할게요. 직선으로 해서 y는 fx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긴 4예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gx의 그림이요. gx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아이고 비율 맞춰서 그려야 됩니다. 여기가 4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림을 조금 더 높게 그릴까요? 이렇게 높게 아예 그려버리죠. 여기 4고요. 마이너스 4고요. 2입니다. 자, 됐죠? 아까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우, 정신 차리시고요. 결국 fx의 결과물을 g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fx의 결과물이라는 건 사실 이 그림의 y축입니다. 그죠?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친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위해 선생님이 아까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y, 이거 x 한 다음에 이거가 원래는 x고 원래는 gx인데 이 x 자리에 fx를 집어넣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드렸죠. 그죠? 여기까지가 아까 한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려워서 어려워하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얘입니다. 와. 맞죠? 같은 거예요. 아, 그럼 0에서 1, 2, 3, 4로 가죠. 0에서 1, 2, 3, 4로 간다고요. 누가 fx가. 그럼 이 친구에 해당하는 그림을 여기 밑에 그릴 건데 이 축을 동일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돌릴 겁니다. 좀 밑에 그리죠. 돌릴 거예요. 이 돌리는 걸 못 하더라고요.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로 만들 거냐면 fx로 만들 겁니다. 이 친구, 이게 양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돌려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우리 축이 이제 이게 x축이 되는 거예요. x축이 됩니다. 그러면 90도 돌린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해도 돼. 그림만 그리는 거니까요. 저걸 90도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3에서 4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죠? 마3이 위에 있고 3이 밑에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물론 이대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뒤집은 다음에 90도 돌린 다음에 위아래를 뒤집을 거예요. 예?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3이 되고 마3이 되죠. 근데 여기는 좌우가 대칭인, 위아래가 대칭인 그래프라서 모양 자체는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요? 4예요.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그렸습니다. 0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럼 보세요. x값이 우리 마3에서 3까지 변해요. x값이, 이게 x값이죠? 그러면 fx가 0에서 4까지 간 다음에 4에서 다시 0까지 오죠. 그럼 보세요. 결국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면 그 값을 fx에 집어넣고 다시 결과물을 내보낸다. 그럼 우리는 처음과 끝만 연결하면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여기 찍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x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때 어디에 찍힌다고요? 여기에 찍힌다고요. 그럼 그걸 연속적으로 가져가 볼게요. x값이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변해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그죠? 그럼 그때 결과물인 값은 여기 있던 게 나오고 하면서 0에서 2까지 직선 형태로 변하죠. 다시요. 여기서 출발한 친구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결과물이 0에서 2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값이 0에서 3까지 가면 x값이 0에서 3까지 이렇게 가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3까지 이렇게 가면 그 결과물은 자 보세요. 0에서 이 값 해서 3이 되면 0이 되는 거죠. 어디서 출발해서? 2에서 출발해서 0까지 내려온다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 결과물이 어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걸 됐죠? 아주 재밌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3은 똑같은데 범위가 여기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여기에 찍혔던 친구가 이렇게 실제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됐고요. 이 부분. 자, 우리 x값이 왼쪽에서 오니까 마3에서 0까지 변해요. 마3에서 0까지 변합니다. 그러면 그때 결과물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3에서 0까지.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마3에서 0까지 이렇게 변할 때 결과물이 마3일 때 여기 찍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면 되죠. 이 모양이 나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100% 되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쪽이 훨씬 쉽습니다. 수식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거의 대부분은 2차나 1차입니다. 대부분이 1차예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곡선이 되면 증가 속도의 차이가 살짝 있긴 있는데 어차피 개형만 그려낼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직선 아니게 곡선으로만 그려내시면 큰 차이가 없어요. 어렵죠? 나중에 여러분이 인강을 보시게 되면 이걸 보고 어떤 놈이 그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어둠의 N축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졸라 병신같.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방금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돌려서 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했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돌려서 한 것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역함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역함수를 하기 위해선 항등함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항등함수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죠? 네. 뭐가 맞아요? 아직 아무 설명도 안 했는데. 자, 역함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항등함수의 개념이 필요하고요. 한번 요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이유로요. 점점 아이들이 빡대가리가 되어갑니다. 자, 보시면 A 말고 숫자로 직접 넣죠. 3에 어떤 수를 더하면 3이 됩니다. 어떤 수는 얼마인가요? 0이죠. 그럼 이 0은 덧셈의 항등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항등함수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합성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이었고 정의는 합성을 했는데 합성의 결과가 원래 함수랑 같게 만들어주면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하면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요. 즉 연산의 결과가 안 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개념을 항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3하고 연산을 했는데 3이 나왔죠. 연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걸 항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원소기 때문에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보세요. 3에 역시 어떤 친구를 곱했는데 다시 3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만들어주는 값은 얼마죠? 1이죠. 그럼 1은 누구의 항등이냐면 곱셈의 항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어떤 함수에 합성연산을 했는데 다시 F가 나오게 해준다면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 우리말로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항등원이니까 얘는 항등함수라고요. 이게 본래 항등의 의미입니다. 연산에서 항등의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무슨 연산? 지금 무슨 연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연산 기호입니까? 합성 연산의 항등함수예요. 그리고 우린 여기 들어오는 걸 i로 적었죠. 그래서 i는 합성 연산의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 항등함수니까 identity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있어 보이죠? 영어로 하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족시키면 항등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항등은 연산에 대한 항등입니다. 그럼 내용을 추가해보죠.
3에다가 똑같은 연산 덧셈을 했는데 항등이 나왔어요. 항등원이 나왔습니다. 3에 누구를 더해야 항등원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3이죠. 왜요? 아, 맞네. 오. 그 생각을 안 하고 대답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3에 누군가를 곱했더니 이번엔 1이 나왔어요. 3분의 요 1은 뭐냐면 항등이 나왔다고요. 항등. 3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F에 누군가를 합성했더니 구조상 뭐가 나와야겠어요? 마이너스. 이런 구조라면 지금 이야기대로 흐름을 간다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면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개념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3의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덧셈에 대한 역원이에요. 이 값이 바뀌면 역에 대한 값, 역원은 계속 바뀝니다. 요거 4면 얼마여야 돼요? 4면 마이너스 4여야 되죠. 요거 4라고 해서 항등원이 바뀌나요? 아니죠. 항등원은 안 바뀌어요. 항등의 개념은 안 바뀌는데 역에 대한 개념은 이 친구가 뭐냐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3의 역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I는 합성연산. 연산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곱셈연산, 합성연산. 자, 그러면 3분의 1은 3의 이거 사실 누구에 대한 영역? 덧셈에 대한 영역이죠. 누구에 대한 역원이에요? 곱셈에 대한 역원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수 보고 뭐라고 부르죠? 역수. 그 역이 여기서 온 거예요, 사실. 역의 개념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오는 친구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흐름이라면 역수. F의 합성 연산에 대한 역이죠, 역. 계속 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원소라서 역원. 그러면 합성 연산에 대한 역하고 우린 지금 이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함수거든요. 근데 항등함수 구할 때도 이건 뺐어요. 생략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읽을 때 I는 항등함수로 읽었지 I는 합성연산에 대한 항등함수 이렇게 안 읽었죠. 이유가 뭐냐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칙연산이 뭔지에 따라 바뀌는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항등함수의 개념은 합성에서밖에 안 써요. 덧셈에 대한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이유로 생략이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F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거예요. 기호가 있어야겠죠? 사실 항등원도 기호가 있어요. 2로 적습니다. 영어 2로 적어요. 그게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우린 여기에 기호가 있어야 돼요. 기호가 있어야 되고 그 기호를 어떻게 적기로 했냐면요. 역수의 개념을 차용합니다. 역수의 개념을 차용해서 뭐라고 적을 거냐면 F 함수의 역함수니까요. F 적고요. 나중에 대수가면 배웁니다. 지수의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저게 원래 역수를, 지수에선 역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근데 기호는 아니죠. 그건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면 저기에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 1만 적혀 있으면 역함수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있어 보이게 영어로도 하셔야 돼요. F 이렇게 되어 있으면 F 역함수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근데 F 쓰고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버스예요. 아니 이제 버스요? 인버스예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네. 간지가 안 나. 아, 그런가요? F 인버스. 간지가 안 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내용에선 쓰지 않습니다. 다 역함수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F의 역함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1제곱을 쓰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려 해서 그렇습니다. 헷갈려 해서 그렇고요. 보통 그냥 설정을 해줍니다. F의 역함수를 G라 하자라고 보통 설정을 해줘요. 위에 마이너스 1제곱을 적는 게 사실은 나중에 되면 되게 편한데 지금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씁니다. 그럼 이거 한정으로 F 역함수는 G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한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됐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보죠. 역함수의 정의는 뭔가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역함수라고 부르나요? F에 합성을 했는데 항등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 친구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F에 G를 합성했더니 항등이 됐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합성을 했더니 항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G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역함수? 누구의? F의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들어오는 함수가 누구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직관적인 이야기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어요. 1, 2, 3이 있고요. 1, 2, 3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F 함수랑 G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이 됐다고요. 항등이 뭐죠?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F 합성 G가 항등이 된다면 G의 결과물을 F에다 집어넣는데 다시 항등이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요거 앞에 G 함수가 있어야 돼요. G부터 하고 그 결과를 F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G는 X에서 X로의 함수 그대로 1, 2, 3이에요. 자, 그러면 1을 집어넣는데 최종 결과 1이 나와야 된다고요. 맞죠? 그게 항등이었잖아요. 그럼 1은 누구를 가리켜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2를 가리켜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2는 결국 2를 가리키려면 2가 누구를 가리켜야지만 2를 가리키는 구조로 갈 수 있어요. 3을 가리켜야겠죠. 맞죠? 그럼 3은 누가 가리켜야지 결국 3이 되냐면 3은 1을 가리켜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보세요. 원래 함수죠. 1이 3 가리켰어요. 역함수죠. 3이 1 가리켰네요. 뒤집혔어요. 원래 함수에 1이 3을 가리키던 게 역함수는 3이 1을 가리키는 걸로 뒤집혔습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뒤집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G 함수는 역함수는 1이 2를 2가 3을 3이 1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마치 무엇을 뒤집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처럼 보여요. 벤 다이어그램에선 개우. 화살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죠? 개우 아니야? 대응. 뭐야, 대응이야? 대응을 뒤집는다예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려고요? 항등이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기해야겠죠?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 말고 우리 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어요. 식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내용을 조금 차용해 볼게요. 이 내용을 조금 차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F1 하면 G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G랑 F를 합성했는데 항등이 된다. 즉 G랑 F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됐나요? 근데 F1이 얼마죠, 현재? F1이 얼마예요? 이 그림에서 3이죠. 그러면 이걸 나눠서 적으면 F1은 3이고요. G3은 얼마예요? 1인 거죠. 아까 이야기해요. 대응을 뒤집은 거예요. 맞습니까? 1이 3을 가리키던 걸 3이 1이 가리키게 만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 대응을 뒤집었잖아요. 마치 fx는 y라는 친구랑 gx는 y. 이 친구는 x랑 y의 위치를 바꾸면 g 함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대칭이동 방법이 있었어요. y는 x의 대칭이동합니다. y는 x. 기억나요? y는 x의 대칭이동하면 1,3이 3,1로 갔잖아요. f 함수에 x에 1 집어넣었더니 3 나왔다는 건 1,3을 지난다.
3,1을 지난다. 서로 무슨 대칭이라고요? X는 Y. y는 x의 대칭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수식적인 이야기는 y는 x의 대칭을 하면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y는 x 익숙하네요. x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 y는 x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아니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 y는 x의 의미 항등함수. 이 친구랑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엔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의 대칭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넣은 값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현서가 그랬어. 자, 그래서 y는 x의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만약에 fx가 2x-3이었어요. 그럼 그거의 역함수는 이걸 정리하면 는 y죠? 이 친구의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는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2y-3은 x가 되죠. 조금 오른쪽에 적어야겠네요. 2y-3은 x가 돼요. 이걸 y는 꼴로 정리하면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 y는 꼴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뭐를 확인할 거냐면 둘 합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0. 둘을 합성하면 뭐가 나와요? 역함수와 원래함수를 합성하면 정의에 의해 항등. 여기선 x의 범위 특별히 없으니까 x가 나와야 됩니다. 항등함수 y는 x니까요. 그러면 이걸 합성할게요. 됐죠?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2하고 공간이 개 없어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빼기 3 이렇게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합성한 거죠. 치환한 거.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네요. x네요. 합성하니까 x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도 확인을 했네요. 결국 y는 x에 대칭한다고요.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하는 이야기는 두 개로 이야기해서 x자리에 y를 넣고 y자리에 x를 넣으시는 거. 여기까지였는데 함수잖아요. y는 꼴로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이잖아요. a, b였죠? 그러면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b, a가 됩니다.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x랑 y의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그럼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역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X, Y 대칭. 아니, Y는 X 대칭. 아니요. 정의와 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방정식의 정의가 뭐죠? 미지수랑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다르네. 역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애를 이 친구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벤 다이어그램은 대응을 뒤집는다.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나 점으로 되어 있는 친구는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예요.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많은 학생들이 역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거요. 절반만 맞는 겁니다. 역함수가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친구.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의 특징을 찾아봤더니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친절하게 f랑 g가 역함수 관계야 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알려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둘을 합성했더니 항등이야 또는 조금 더 불친절하게 둘을 합성했더니 x야 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알려면 정의를 꼭 아셔야겠죠. 구하는 방법과 정의는 달라요. 구하는 방법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더 있죠, 당연히. 칠판을 한 번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칠판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지금.
아가 왜 나옵니까?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x에서 이번엔 y로의 함수로 갈 거예요. 그걸 f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x는 1, 2, 3, 4고요. y는 5, 6, 7, 8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f를 설정했습니다. 임의로 설정할 거예요. 1은 6을 가리키고요. 2는 6을 가리키고요. 3은 7을 가리키고요. 4는 8을 가리켜요. 자, 물어보죠. 함수인가요? 네. 함수 맞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의 대응, 화살표를 가지니까 함수 맞습니다. 함수 맞아요. 근데 이 친구의 무엇을 구할 거냐면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아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우를 예? 우요? 대응. 네, 대응을 뒤집어요. 자, 그러면 1이 6을 가리키던 걸 6이 1이 가리키게. 근데 2가 6을 가리켰던 걸 6이 2를 가리키게. 3이 7을 가리켰던 걸 7이 3, 8이 4. 문제가 생겼어요. 함수가 아니에요. 6이 두 개의 대응을 가지고 있고요. 5는 대응이 없네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어도 돼요? 함수가 아니면 안 되겠죠. 역함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역함수. 이미 함수라고. 근데 이렇게 뒤집으니까 함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저기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의 흐름을 따라오시면 안 됩니까? 선생님의 흐름을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뒤집었는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단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건 뒤집기 전에 화살을 모두 한 발씩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발 맞는 친구가 있어도 안 되고요. 안 맞는 친구가 있어도 안 돼요. 모두 한 발씩 맞아야 돼요. 공역에 있는 친구들이 대응이 겹치지 않으면서 모든 친구들이 화살을 맞고 있어요. 대응에 당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를 우리 뭐라고 불렀죠?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또는 성립할 조건이라고 합니다. 성립할 조건은 바로 무엇이다?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함수는 비어있는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화살을 안 맞는 애가 있어도 됐어요. 근데 그러면 뒤집었을 때 화살을 안 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에 중요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역함수의 성립 조건에 의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1대1 대응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1대1 대응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원래 1대1 함수에 있는 내용이었죠.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같은 이야기예요. 1대1 함수에 대한. 그리고 이거에 기억나요? 대우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요. fx1하고 fx2가 같으려면 x1하고 x2가 같을 때밖에 없다. 대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성립할 조건은 무엇이? 1대1 대응이 성립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시 하나만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저 벤 다이어그램을 했으니까요. 우리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제곱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y는 x에 대칭해 볼까요? 즉,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하기 전에 y는 x제곱은 1대1 대응인가요? 아닙니다. y축의 수직인선 그었을 때 두 군데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친구는 x축의 수직인선을 그었을 때 두 군데서 만나죠. 뭐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우리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무조건 1대1 대응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됐죠? 현설씨, 어디 보고 있습니까? 네, 좋아요. 학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아니고 파생된 내용이군요. 합성에 대한 내용하고요.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2개만 더 쓰면 됩니다. 자,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유도 과정을 보여드리면 의미가 좀 적어요. 길기만 하고 의미가 좀 적어요. 그냥 넣어서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역함수의 연산이에요. 연산이고요. 자, F 역함수가 있죠? 그럼 그거에 다시 역함수를 구해요. 그럼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함수의 연산은 무슨 연산만 하고 있나요? 계속 합성 연산하고 있죠. 만약에 F 합성 G면 원래는 G 합성 F랑 다르죠. 그죠? 네. 뭐가 성립하지 않았죠? 원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관계 때문에 F 합성 F 역함수는 항등이거든요. 근데 F 역함수 합성 F도 항등입니다. 오. 됐죠? 그럼 마치 뭐처럼 보여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함수 한정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요거에 해당하는 마지막 내용이요. F 합성 G 합성 H가 있어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결론도 아셔야 되는데 왜인지는 사실 앞에 있는 내용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는 얘랑 누군가를 합성했는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i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 괄호친 이 부분을 우리는 얘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합성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만 성립한다고요? 역함수일 때만 성립해요. 이 둘 위치 바꾸면 안 됩니다. 둘이 역함수 관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합성연산은 뭐가 성립했냐면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연산하고 이렇게 연산하고 결과를 합성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2개부터 연산해도 돼요. 그게 결합법칙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연산할 거냐면 이렇게 연산할 거예요. 이거부터 할 겁니다. 그럼 H랑 누군가를 합성을 했는데 결과물이 땡땡땡이 나오면 땡땡땡과 다른 친구를 합성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0, 1. 아니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에 대해?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함수랑 얘를 합성하면 그냥 어떤 함수가 나온다.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걸 뭐라고 불렀죠? 어떤 함수와 누군가를 합성했더니 어떤 함수가 나온다.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항등함수였죠. 항등함수잖아요. 항등의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그럼 얘를 만약에 합성을 했더니 항등을 만들어 버린다면 G 합성 항등이니까 G만 남겠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얘랑 합성해서 항등이 나오게 하려면 뭐가 와야 되나요? 역함수가 와야죠. 오늘 했잖아요. 합성해서 항등을 만들어준 애를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됐죠? 그럼 지금 이 행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항등이 되죠? 항등하고 G를 합성했으니까 G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땡땡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항등이 돼야 돼요. 똑같아요. 이거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그럼 둘이 해서 이런 구조를 또 만족시키려면 뭐가 와야 돼요? G의 역함수가 와야죠. 마이너스 1이라뇨. 아니에요? 역함수라고요.
역함수. 역함수라고요. 차주파 보고 빼기라고 할 친구인데. 자, G의 역함수가 다음에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역시 얘가 I가 되면서 합성해봤자 F만 남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랑 합성을 해서 항등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F 역함수가 와야죠. 그럼 그 F 역함수가 마지막에 있으면 된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네들끼리만 위치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뭐는 성립해요?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그래서 가운데부터 해나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FGH였죠. 그거의 역함수는 HGF. 순서가 바뀌었네요. F부터 쓰여 있던 친구가 결과물인 H부터 반대로 쓰여 있잖아요.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마구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를 뒤집고 역함수를 붙이는 겁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결합 법칙을 통해서. 됐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입니다. 교점이 무슨 뜻이죠? 교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에요. 그러면 원래 함수 그림 그려볼까요? 개략적으로 그릴게요. 원래 함수는 뭐여야 되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왜요? 역함수가 있으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그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y는 fx입니다. 그럼 우리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x에 대칭 이동해야죠? y는 x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y는 x에 대해 이 친구를 대칭 이동할 거예요. 접으라고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접는 거랑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로 갈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여기로 갈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y는 f 역함수 x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목표 뭐예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그림의 특성상, 대칭이동이란 특성상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이네요.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을 하는 것보다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원래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요?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대칭 이동의 특성상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역함수가 무엇입니까? FG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게 해주는 함수가 역함수입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뭔가요? y는 x의 대칭이에요. 구하는 방법과 정의는 다르다고요. 알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부에 가서 누군가가 어떤 선생님이 역함수가 뭐야? 라고 했는데 y는 x의 대칭 이동한 거요? 라고 대답하시면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창피합니다. 안 됩니다. 창피하니까요. 문제를 좀 풀어보죠. 2개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간지러워. 자, 정석 194페이지입니다. 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석이 사실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100% 하려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정석의 문제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 내용을 풀기 위해서 뒷 내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개념들이. 그래서 정석은 한 바퀴 돌고 나서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꼭 다시 보세요. 물론 선생님은 정석이 없습니다. 좀 뭔가 네. 간지나잖아요. 그렇구나. 그 정석을 만드신 홍성대 교수님께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홍대.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입니다. 그쪽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 홍성대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그분이 그래서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산고 학생들은 입학을 하면 정석에 그 홍성대 선생님이 사인을 직접 해준 거를 준대요. 그걸로 막 해서 팔아? 글쎄요,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있는 거겠죠. 직접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직접 이렇게 사인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능력이 되면 상산고에 가세요. 팔면 상산고도 좋습니다.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나올까? 자, 기본 문제 10-8번입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인데 A에서 A로의 함수라 들어올 수 있는 값이 1보다 큰 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3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A에서 A로의 함수, 정역하고 공역이 모두 1보다 큰 실수일 때 다음과 같대요. 좋으래요. 자, 그러면 G 역함수 10을 구하래요. G의 역함수 10의 값을 K라고 놓는다면, 물론 이 식을 싹 다 정리해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10을 넣어도 됩니다. 근데 G 역함수 10의 값을 K라고 하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GK가 얼마라는 거예요? Y는 X의 대칭이니까요. 그럼 이 식에 K를 집어넣는데 얼마가 나오면 된다고요? 10이 나오면 된다고요. 맞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굳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귀찮으니까. 식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K가 얼마여야 되냐면 19여야겠네요. 그러면 G 역함수 10은 19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Y는 X의 대칭 이동하는 이야기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를 중간에 합성시켰어요. G 합성 F의 역함수예요. 아까 했네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뀝니다. G 나오고 F 나왔던 걸 뒤집어서 G가 뒤에 오고 그 다음에 F가 오고요. 역함수가 된다고요. 왜인지를 아까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합성을 하는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요. 됐죠? 자, 그럼 거기 앞에 F가 있고요. 거기 뒤에 F가 있어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해도 됩니다. 결합법칙 때문에요.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되나요? 오늘 했네요.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는 다른 친구랑 합성하면 뭐가 됩니까? 다른 친구만 남죠. 그게 항등의 의미였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간단히 쓰면 G 역함수 합성 F가 됩니다. 앞에 부분이 날아가죠. 거기에 뭐를 2를 집어넣으래요. 아이고, 그러면 F2를 어디에? G의 역함수에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잖아요. F2는 저기다 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3. 아닌데? 10이죠. 와. G 역함수 10은 위에 구했네요. 얼마예요? 1번에서 구했잖아요. 됐죠? 됐죠? 지독하다 너. 선생님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쳐다보질 않냐. 네. 그래요. 대단한 친구예요. 저런 것도 재능. 재능인데 악마의 재능이에요. 자, 10-9번하고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형제님, 필기를 하셔야죠. 형제님,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필기를 좀. 이건 왜 깨먹었어 또? 자매라고 하면 형사였대요. 자매가 아니잖아요. 예. 자매가 아니잖아요. 네가 자매죠. 얘도 형제고 얘도 형제고 자매. 형제는 여자도 포함 아니에요? 아니 우리 왜? 여자끼리도 쓰죠. 여자끼리도 형제 아니야? 여자끼리. 그럽니까? 형제라고 부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종교에서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종교에서 이야기해요. 종교에서. 그럼 종교에서 남매님. 남매님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한테 자매를 이거 차별이다. 그, 형제님도 있고 자매님도 아 있고. 지금 신성이가 없어서 지금. 그런가? 당신 그런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남매님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여자한테 자매라고. 여자한테 자매님이고 남자한테 형제님이라고 하는 게 난 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때 남매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 모르겠어요.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보통 형제님, 자매님 많이 합니다. 아니 자매면 둘 다 여자인데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형, 언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 부르죠. 여러분 그거 압니까? 언니가 원래 보통 여자끼리 부르잖아요. 5, 60년, 1950, 60년 대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언니는 그냥 남녀 상관없이 손 윗사람을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손 윗사람을 부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3살 많은 남자가 있어. 그럼 그분한테 친근하게 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엔 그런 용법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용법으로 썼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그 자기 손윗사람을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대요. 할머니들끼리 언니. 아니 그거 말고요. 남자끼리.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제 사회상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거.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손윗사람을 부르는 게 언니였었습니다. 오. 자, 10-9입니다. 두 함수 있고요. f 역함수 x. 이번에는 함수값이 아니고 직접 구하래요. 어쩔 수 없네요. 구할 겁니다. y는 x-2인데 x 자리에 y는 곱 a 자리에 x 넣으면 역함수. x는 y-2가 되고요. 역함수니까 함수니까 y는 꼴로 최종 정리하셔야 돼요. y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h합성 f는 g래요. h합성 f는 변수 x는 생략할게요. g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h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h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h랑 합성해서 h만 남기게 하는 친구를 우리는 항등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이 뒤에 항등이 생기면 좋겠다고요. 그럼 f랑 합성해서 항등이 생기게 해주는 친구를 뭐라고 불렀죠? f의 역함수요.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걸 만들기 위해 뒤에 f의 역함수를 합성할 겁니다. 그럼 이만큼이 뭐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항등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항등을 만들기 위해 이 친구의 뒤에 역함수를 합성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어디에 역함수를 합성한다고 했어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죠? 그럼 항등이 안 나옵니다. 왜요? 위치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합성을 했죠. 땡땡땡의 뒤에 합성을 했어요. 땡땡땡과 같은 게 G잖아요. 뒤에 합성을 해야 됩니다. 왜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숫자에선 상관이 없었죠. 앞에 1을 곱하나 뒤에 1을 곱하나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H는 뭐가 되냐면 G 합성 F 역함수. 그럼 HX는 뭐가 되는 거예요? G 아니죠. 미안해요. F 역함수 X를 G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F 역함수 X 뭔지 아까 구했죠? 뭐라고요? X 플러스 2예요. 그걸 G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G는 들어온 친구의 2배하고 1을 더해서 내보냅니다. X 더하기 2가 들어왔으니까 2배하고 1을 더해서 내보내요. 그럼 최종 답은 뭐가 되냐면 2x죠. 2x 플러스 5가 됩니다. 함수를 직접 구하면 이렇게 2x 플러스 5로 구할 수 있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앞에 하냐 뒤에 하냐가 달라요. 그래서 다음 문제는 앞에 합니다. F합성 K죠. F합성 K가 이번엔 G래요. 근데 K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를 항등으로 만들기 위해 앞에다 F 역함수를 합성합니다. 그럼 이 시계에 앞에다 F 역함수를 합성해야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얘는 K가 될 거고요. 얘는요, GX를 결과물을 F 역함수에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럼 GX가 뭐였죠? 2x 플러스 1을 F 역함수에 집어넣는다고요. F 역함수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온 친구에 2를 더해서 내보낼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에 2를 더해서 내보내면 2x 더하기 3이죠. 다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뒤에 합성하냐 앞에 합성하냐가 다릅니다. 그게 되게 많이 틀려와요. 여긴 뒤에 합성하면서 여긴 앞에 합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답이 아니다. 네,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엔 위치에 대한 판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